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빨리 끝내야 돼. 인터넷 하러. 12번째 논문은 뭘까요? 12번째 논문은 제목이 건강. 오 마이 갓! 이거구나. 이것도 이 경어집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산 유상가의 저자 제고. 이것도 제가 이 박사 논문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 왜냐? 금강산 유상가가 몇 수? 175수. 미쳤어요. 금강산 유상가가 175수라고 해가지고 이 경어집에 또 실려 있어요. 한국 불교전서에도 실려 있고, 엉터리요? 한국 불교정서에도 실려 있고, 경어집에도 실려 있고. 미쳤어? 미쳤어. 그게 실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경어선사 시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제가 그때 265수 하기 전에는 240수, 그러다가 또 175수를 더하니까 막 얼마요? 415수 막 415수라고 하니까 엄청 좋지요. 경어선사 시가 415수더라. 근데 나는 싫었어요. 왜? 금강산 유상가가 175수인데 한눈에 봐도 경어선사께 아닌 것 같아. 경어선사가 그렇게 175수를 똑같은 그 형식으로 이렇게 썼다? 아니야. 그럼 경어가 아니지 뭘. 에?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가졌죠. 근데 막 전부 다 인터넷이고 어디고 막 다 전부 다 금강산 유상가 막 경어선사 175수를 합쳐가지고 415수가 됐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제 초짜 박사를 들어가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금강산 유상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사과정을 마치고 했으니까 할 일 다 끝내놓고 작정을 하고 금강산 유상가를 이제 논문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문이 지금 12개 냈으니까 앞으로 5개가 더 내가지고 17개라니까 제가 이제 경어선사에 대한 논문만 17개를 내가 냈어요. 저 말고 그 많이 내신 분 중에 2등이 고영석 교수가 6편인가 5편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불국사에서 열반하신 성타 스님이 3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2개 이상 낸 사람도 없어요. 학자 중에서도. 어쨌든 내가 17개를 끝까지 악착같이 하는데 이게 지금 12번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 유상가를 이제 맘먹고 작정을 하고 오냐? 한번 내가 이거 조사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딱 했는데 175수까지 갈 것도 없이 딱 1편에 딱 걸려서 1편에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야. 왜? 유생이 쓴 거예요. 유생이. 그래서 이제 또 그나마 경어선사가 이제 그 승복을 벗어 제끼고 유생이라 했다 해가지고 그래 좋다. 내가 참고 한번 가보자. 1편에서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까지 가다 보니까 막판까지 다 가서 내가 다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그냥 확인 사살까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냈는데 요게 이제 그 불교 학본가 동국대학교에서 거기에서 통과가 됐어요. 경어집 수록 금강산 유상가의 저자 제고. 이 저자가 경어선사냐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제어로 금강산 유상가, 위작, 관료, 선비, 사찰순례, 경어이동 경로, 그 다음에 위작의 남행 경로. 그러니까 그 위작에 나타난 그 남쪽에서의 그 행로인데 이게 북한까지 거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신기한 건 그거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눈이 어디로 갔길래 그냥 금방 1편, 2편만 읽어봐도 경어선사께 아닌데 그냥 무조건 경어선사께 많다면 좋은 줄 알았나 봐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경호선사의 그 작품으로 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논문이 통과된 다음에 논문 통과되기 전이다. 논문을 다 써놓고 제가 설정 스님을 찾아갔어요. 수덕사 스님, 이 경호선사 이 유상가 금강산 유상가 있잖아요. 걔가 그 경호선사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논문으로 지금 막 제출을 하려고 하기 직전이거든요. 다 써놨어요. 증거는 다 해놓고요. 그랬는데 혹시 스님께서 이거를 기다고 스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이 논문 포기할게요. 뭐 경호선사 그 시가 175수를 거저었는데 뭐 포기할게요. 그랬더니 뜻밖의 놀라웠게도 우리 설정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거 가짜다. 왜 가짜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유상가를 쓴 그 사람의 제자가 왔답니다. 수덕사를 찾아와서 이거 자기 스승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경호선사가라고 하느냐? 이것 좀 가려달라라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설정 스님이 다음에 경어집을 펴낼 때는 그것을 삭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데 그 뒤로 이제 뭐 경어집을 따로 수덕사에서 펴는 바는 없고 제가 이거를 내고 난 뒤에 제가 경어집을 새로 발간하면서 이 유상가 뺐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 요약. 경어는 1904년 천장암을 떠나 그의 봄에 오대산 홀정사를 지나게 되었는데 방장인 그때 마침 방장으로 있는 유인명 스님이 계셨죠. 경어선사를 단박에 알아보고 화엄경설법의 요청을 받아서요. 화엄경 강의 좀 해주시오. 또 화엄경 하면은 또 성경어요? 왜냐? 거기 동학사에서 8년의 강백을 했는데 그때 경어선사가 가장 높은 반인 화엄반을 했죠. 화엄경 강의만 8년 했어요. 3개월을 강의를 해주시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화엄경 법문을 끝낸 경어는 이어서 금강산을 유람하죠. 왜 금강산을 유람했죠? 유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안면 성황사를 가려면 금강산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가시다가 이제 금강산 명구라는 시 2편을 남기셔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위에 올라가서는 헐성루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제헐성루라는 시 2편을 남기시죠. 그리고 이 금강산 유상가 175편에 금강산 유람기를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모든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내가 박사논문을 쓰려고 동대를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 금강산 유상기 175편은 경어선사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금강산 유상가와 2편의 금강산 명구,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금강산 명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그리고 2편의 제헐성루라는 게 주옥같은 시를 남긴데 이 헐성루도 대단하죠. 쉴 헐자야. 그리고 성은 성품 성자니까 모든 성품을 내려놓고 거기서 쉰다라는 경어선사가 2편의 시를 남겨서 4편이 있고 이 금강산 유상가가 있어요. 근데 금강산 유상가 175편은 사람들이 그거를 단 한 줄도 확인해 버리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냥 경어선사 걸로 둔갑이 돼 있었어요. 그해 가을에는 안변 서강사에 들려 나한전 개금불사 증명을 1904년 10월 15일 끝으로 경어는 승가에서 세속으로 유관속복하고 방난주로 둔갑해가지고 삼수갑산으로 향양길을 회전하여 영원히 종족을 감추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어가 이 유랑기를 작성하였다면 언제? 아마도 금강산 유상가와 2편의 금강산 명구 그리고 2편의 제헐성루를 남긴 그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요. 왜냐? 그 이후에는 경어선사가 금강산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경어선사가 이 금강산 유상기를 쓴 그 시기는 이미 월정사에서 대방강불 화엄경을 마치고 안변 서강사를 향해서 가시는데 아직까지는 모습은 중모습이겠죠. 왜? 유관속복을 입은 게 아니고 중모습을 하고
어디까지? 안변 서강사까지 가서 그 500나한 계급물사에 증명이 된 다음에 승복을 벗어넘기고 어디로? 그렇지만 승복도 다 벗어지지 않았죠. 안산 아까 원산에서 검은색 장삼을 걸치고 비로간을 뒤집어 쓰고 이랬다는 걸로 봐서 경허선사는 아직도 신분이 승복이에요. 예. 그걸 생각한다면 이 시를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그러나 경허의 이 금강산 유산기는 언제 있어본지 경허의 진작이 아니라는 위작의 논란이 슬금슬금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좋아했죠. 왜냐하면 금강산 유산가 175수가 경허선사가라니 대단하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위작이다 이다라는 말이 조금씩 들려와서 사실은 내가 위작이라는 거를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위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죠. 왜냐? 누군들 뭐 경허선사가 175수가 있는데 어떤 놈이 감히 경허선사 175수를 누가 감히 위작이라고 그래? 위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덤벼! 내가 지금부터 끝장을 내주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오 마이 갓드 한 줄 읽어보니까 깨갱이야. 한 줄 읽어보니까 깨갱.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더라. 그러한 근거는 우선 이 금강산 유산가는 하남의 경어집에도 하남의 경어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해의 중앙선언본 이거 있잖아요. 만해의 이 중앙선언본 여기에는 이 중앙선언본에는 실려 있더라 이런 말이요. 만화의 중앙선언본에 실려있는 걸 보니 이 경허선사께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한용운 선생님 띠링띠링 그것도 안 살피고 그냥 올리셨어요? 한 줄만 살폈으면 될 거를 안 살피신 것 같아. 그래서 만해의 중앙선언본 경허집과 수덕사본 경허보보에는 당당히 수록되어 있어요. 오마이 갓드야?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쑥은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말해. 한편 성명정이죠. 성명전본 경허집과 하남본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유산가 175수 그리고 금강산 명구 2편 제헐성루 2편이 제외되어서 수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걷다 대고 또 우리 성명정 스님은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금강산 유산가가 아닌 것 같으니까 금강산 명구 2편 제헐성루 2편까지 다 빼버렸어. 이게 말이 돼 안 돼. 탈락!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작과 관련하여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 제기로 경허의 나머지 제품마저 위작의 가능성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해서 내가 금강산 유산가는 경허선사의 위작이 아니라 경허선사의 진작이다라고 밝히려고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까지 다 경허선사 위작이라고 할까봐 이것들이 감히 경허선사의 금강산 유산가에 손을 대라고 해서 그래서 논자는 금강산 유산가의 위작 내용에 있어서 첫째로 저작 시기가 중요하죠. 왜 시기가 지금 월정사를 떠나서 한 시기라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8월 달에 떠나시니까 8월 달에 떠나서 10월 15일 날 도착을 하니까 8월, 9월, 10월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맞죠? 저작 시기. 그리고 승복을 잊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위작에 오류해야 되는 분석과 접근으로 경허의 진작이 아닌 위작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고 둘째는 내용 분석에 따른 위작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을 보면 알죠. 경허의 행적과 다른 점을 쳐다보는 방향으로 이 유산가, 금강산 유산가를 접근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지명과 혼동에 의한 무슨 중국 지명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위작 부분을 중국의 지명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뭔 소린지 그냥 뭔가 그냥 아리송해 그냥 할 때마다 아리송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덤빈 거죠. 이게 맘먹고 이제 그 손을 대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그 금강산 유산가를 읽어보면 이동경로가 있잖아요. 내내 경허선사 이동경로는 목표가 어디예요? 안변 서강사지요.
예, 그래서 북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탈락이야. 그리고 네 번째로 경어의 이동 경로에 따른 이동 경로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여 위작의 이동 경로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어선사는 북으로 가가지고 안변 서강사에 도착을 했는데 얘는 남으로 가고 있어요. 북으로가 아닌 남으로의 행로를 쫓고 있는 방향 이탈에 연작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로써 이 금강산 유산계에 대한 경어 작품의 진위를 밝히는 과정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뭔 시기? 제작 시기. 그 다음에 다시 볼까? 뭐냐? 그래서 뭐예요? 근거를 첫째는 저작 시기, 둘째는 내용 분석, 세 번째는 왜냐면 내용의 이 승려에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중국 지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네 번째는 경어의 그 이동 방향이 북쪽이 아닌 남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탈락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보고자 했는데 그냥 네 가지고 나발이고 그냥 한 가지로도 다 좋게요. 하지만 논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게 됩니다. 라고 뭐냐 이거. 네 가지를 접근을 시도하였다라고 했죠. 네 가지 접근을 시도해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목차. 목차를 또 살펴보면 들어가는 말. 금강사 유산가의 위작에 대한 설과 사실관계. 위작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어디에 써서 근거로 이걸 했다라는 거와 사실이 어떠냐. 그 다음에 경어집의 금강사 유작에 대한 설, 경어집 금강사 위작에 대한 사실관계 둘째로 나눴죠. 2번에 이거를 유작과 사실관계로 이렇게 일리로 나눴어요. 그리고 금강산 유장가의 저작 시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내용 분석, 그 다음에 사명의 강문과 거기에 1, 2, 3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명의 강문가를 표절의 의혹이 있고 조선 관료 선비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경어의 행적과 너무 불일치하다는 거. 아까 행적 있죠. 그 다음에 금강산 유산가의 중국 지명과 혼동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금강산 유산가 이동 행로가 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가는 말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말부터 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말. 주지하다시피 경어는 유불선에 등통한 학자로서 문장가요 석학인 동시에 시인으로서 그의 작품은 한 수 한 수가 다 명시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시마다 들어있는 주옥같은 선지를 드러내는 것들은 선수행자에게는 물론 일반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선리시로서 다 돼 있어. 그래서 격초 높은 품위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선시라는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강산 유산가는 그러더라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않더라. 선리는커녕 선지는커녕 주옥같기는커녕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품위가 떨어지고 격조가 떨어지는 아주 그냥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우선 만해본의 경어집에 한국 불교 전서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실려 있다니까. 경어가 저술한 장문의 법어를 제어한 순수하게 경어의 선심만을 자세히 분리해 놓은 거를 보면은 한국 불교 전서에는 오원절이 그나마라도 한국 불교 전서를 끌어오는 이유는 거기가 좀 정리가 돼 있어요. 한국 불교 전서 몇 권이랬죠? 권 11이랬죠? 왜 권 11이냐? 1번, 2번, 3번, 4번 그런 거는 경어선사께 아니에요. 권 11에만 경어선사가 몽땅 돼 있어요. 5원절, 5원 절구가 32수가 들어있고 5원 율시 18수, 7원절 50수, 7원율 149수. 대박이죠. 7원율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사류건이 8수, 금강산 유산가 175수. 꽝이야? 여기서 탈락이야. 아무리 잘난 한국 불교전사라 하더라도 요거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 명구 2편, 제월성루 2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261수를 싣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을 다시 경어 남북시로 분류해 보면 오원절은 남 역시만 31수로 북 역시에는 남아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죠.
북녘시는 31수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남녘시 북녘시 하나 있지. 그게 5원절인가는 모르겠는데 남전당 한규가 와가지고 경선사가 떠나기 전에 내가 다 남쪽을 잊었는데 그래도 한 수 더 거두고 싶네 라고 해서 한 수 적어준 게 아마 5원절 같은데요. 그 다음에 5원율. 5원율은 남녘시 7수와 북녘에는 좀 있어요. 북녘시 11수를 합계 18수가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 그리고 7원절은 남녘시 30수, 북녘수 20수를 합해서 50수가 남아있고 7원율은 남녘시 15, 북녘시 134개 합쳐서 149수가 실려있다. 그러니까 이 북녘시에 그냥 거의 7원율시가 그냥 아주 무더기로 있는데 경선사가 거기 가서는 아주 신세 타령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율시예요. 7원율시. 그리고 금강사 명구 2편, 제월성로 2편. 이거는 북녘시로 분류를 했고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경화의 남녘시는 총 92수, 북녘시는 169수 이렇게 돼 있더라는 말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 이후로. 여기는 요거를 할 때는 사실은 뭐야? 전봉준이 안 나타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남녘시 92, 북녘시 169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 그리고 여기서는 또 261수잖아요. 제가 나중에 전봉준 나타나고는 265수. 그리고 북녘시 중에서 이 169가 다 아니고 이 남녘시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북녘시가 아니더라고요. 남녘시 얼마? 120수. 그 다음에 북녘시 145수. 이렇게 해가지고 265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녘시, 북녘시라고 생각했던 그게 남녘시로 넘어와요. 많이 넘어와요. 거의 18개가 넘어와. 그래서 120수가 되는 거예요. 120수 마지막이 이제 121수가 그 강봉원 이야기거든요. 두문동 강봉원을 만나는 게 121수가 되는 거니까 120수가 남녘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 분류를 해놓은 거는 이것은 그나마라도 그 박사 수료하고 박사 논문도 쓰기 전에 전봉준은 더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이후로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새로 분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펴낸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선시는 전봉준 나타난 이후에 쓴 거라 전봉준은 2017년 1월 5일 날 나타났는데 저거는 2018년 12월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돼서 새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뭐 더 초짜라 말할 것도 없고요. 박사과정 수료할 때 한 거니까 이제 박사 논문 쓰려면 논문 2편이 통과돼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도 있고 또 경어의 그 뭐예요 출생연도에 대한 그것도 있고 유상가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불교계 일각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 금강산 유상가의 진위 여부의 설이 꾸준하게 제기되면서 이 작품의 경어의 진작이 아닌 유작이다 라는 사실관계가 끊임없이 학계에 심심찮게 등장해요. 그래서 미미하면서 꾸준하게 논란이 되어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금강산 유상가의 경어의 진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선행 연구나 논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왜 자꾸 경어선 사건을 흔들어? 뭐란 말이야? 라고 덤볐는데 바로 깨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산 유상가는 인터넷 매체나 그 밖에 여러 불교계 안팎에서 공공연히 경어선사의 작품으로 소개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쪽팔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하게 된 게 이거예요. 지금은 거의 99.9%가 아닌 걸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도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또 경어선사의 이 금강산 유상가를 경어선자로 넣고 있어요. 넣지 마세요. 그것의 활용도는 더욱더 커져가는 추세가 있어 논자는 부득이 유작설에 대한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죠. 유작이라면 자꾸 유작이라고 하면은 경어선사가 폐해가 심각하고 진작이면은 빨리 우리 걸 챙겨야 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진위 여부를 가려 경어의 유상이나 작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에 적합한 문제라고 사료되어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러한 논의가 진작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원인 중에 일지는 그의 병전 경어에서 금강산 유상가를 경어의 진작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일지마저도 다 그랬어요.
그다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도문이 이 금강산 유성가는 결코 경어의 진작이 될 수 없는 근거를 밝히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종식시키고 경어의 진작이 아닌 위작이 경어의 작품으로 잘못 오용되는 일을 하루빨리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판단되어서 이 논문을 쓰게 됐다 이란 말이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더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른 것마저도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오셨나 보다. 문 따드려. 그리하여 논자는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사실관계를 1. 금강산 유상가의 저작 시기에 따른 위작의 근거, 금강산 유상가의 내용 분석에 따른 위작의 근거, 3. 금강산 유상가의 중국 지명과 혼동에 의한 여기다 할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근거 금강산 뭐 이게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찍고 있어서 네 거기서 뭐 설치하실 거는 없고요. 아니 봐야 선이 있나 없나. 여기 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기 그 SK 브로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설치를 했고요. 보니까 이 건물에 이걸 쓰는 사람이 없는 것도 KT를 그 3층이나 아니 4층이나 2층에는 안 쓰나요? 써요. 그러면 거기서 좀 끌어와 주세요. 근데 선이 예.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 창문이 있긴 있거든요. 예, 화장실도 창문이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어떤 게 편리하신지 뭐 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이 강의를 한강 남아서 빨리 끝낼게요. 네. 혼동에 의한 위작의 근거, 또 금강산 유상가의 이동에 따른 위작의 근거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논문의 연구에 접근하였다. 왜냐하면 경어선사는 북으로 가는데 이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엉터리죠. 자, 그 다음에 금강산 경어집,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설과 사실관계. 언제이터분인가 경어집의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설은 불교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거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경어선사의 이상을 고려한다면 이건 빨리 해결해야죠. 누구나 쉽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경어선사가 이게 위작일 거라는 생각을 일반인이 하기는 좀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쉽게 덤비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경어선사의 이것이 위작이라는 말이 떠돌아.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이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설은 그 불씨를 아는 채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 쉬쉬하면서 앞에서는 금강산 유상가가 경어선사가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아니라고 씹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경어지 금강산 유상가의 위작에 대한 설. 우선 일지에 져서 경어에 의하면 경어가 오대산에서 계속 동해안으로 북행하여서 금강산을 돌아본 뒤 서광사로 가는 경어의 이정은 당시 북행 교통로를 감안해 보아도 이건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 일지도 그 경어라는 거에서 이 경어선사의 유상가가 뭐 유작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으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견해를 폈는데 뭐라고 말해요? 북행으로 가니까 금강산이니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속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아니죠. 이때 또한 경어가 표훈사에서 쓰인 금강산병구 두 편과 제헐성로 등이 한국 불교 전서와 경어법에 실려 있다는 것에서 더욱 이 금강산 유상가를 경어의 진품으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 일조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표훈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빼먹었네. 그치? 성불사 그거 하고 표훈사도 있고 유점사도 있고 또 있는데 마하연도 경어선사가 들리거든요. 어찌됐건 추측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게다가 하남이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갑진년 범 오대산에 들어가 금강산을 거쳐 안변 서강사에 도착하였다고 쓰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금강산 유상가를 경어의 진품으로 인정하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지는 나름으로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별다른 의심 없이 금강산 유산가를 경어의 진작으로 인정하여 오늘의 난감한 현실의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좀 일지 스님이 좀 더 살펴보고 거기서 끝을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금강산 유산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전작으로 간동속별곡이라는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인 매호 조우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작자가 만년에 우연히 송강청철의 관동별곡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 자기가 젊었을 때에 관동 일대를 유람했던 기억을 되살려 관동별곡의 속편을 자처하고 있는 읊은 작품으로 이 가사는 이재영의 전편이 서와 함께 전하며 서에는 속관동별곡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산 유산가의 형태를 띠고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속관동별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형식은 이 금강산 유산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이 금강산 유산가를 누군가가 썼는데 이것이 속관동별곡은 아니고 어차피 이 금강산 유산가를 쓴 그 스승의 제자가 설정스님을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강산 유산가가 경어선사 당시에 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속관동별곡과 뭐가 같더라? 양식이 같다라는 얘기죠. 형식상. 그래서 그 다음에 간내라는 부분에는 결여 전체로 전하고 있는 가사가 남아있더라. 속관동별곡. 그리고 조선 후기에 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금강산 기행록으로 책이 한 권인데 68장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그 표제가 금강산 유산, 여기는 금강유랑기, 유산가? 유산기라고 한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첫 번째로 실려있는 글의 제목이 금강유람 일기라고 하며 국문으로만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금강산 유산기는 국문이 아니에요. 전부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찾아봤어요. 또 그러면 이 금강유랑기라는 거 뭐냐? 또 이것도 웃기는 게 금강산도 아니고 금강유산기의 일면에서 제53면까지는 이 분량은 차지하는데 셋째 장 한 장 한 장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출발 후에 3, 5일에 사흘간의 기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 금강유산기에는 금강유산 일기 외에 홍선견, 또 유여매쟁춘 이게 한문이 있고 한글이 있어요. 오화전, 안빙몽유록, 녀용국평단기, 화국견, 화국설등흥록 등의 산문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한글과 한문이 병행해서 이런 글씨가 금강산기에 금강유산일기가 있고 이게 있는데 택도 없죠. 이게 지금 너무나 멀리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찾아서 증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거는 경어선사 진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8편의 산문 이외에 오디가 또 시교 옛날에는 시조를 시교 이렇게 썼나 보죠. 그리고 또 오지가를 요디가 유록 해유록인데 해자를 빼먹었네. 슈양가, 시dio, 사시풍경, 시dio, 한시 등 8편의 시가까지 총 16종이 실려 있었어요. 이 지은이는 성명은 알 수 없으나 지어진 연대는 금강산 유람을 출발한 날이 을미년 초 9월 초에 초 8일이라고 하니까 초에 시작해서 신해년에 끝났다 그런 얘기인가 보죠. 그래서 삭윤포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언제적 얘기더라. 숙종 이후에서부터 고종 만렵까지 을미년 초 9월 초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숙종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 고종 만렵에 을미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 9월에. 이 작품의 기록이 을미가 1715년에 을미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타나는 을미사변 있죠? 을미사변.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자료 중에서는 국문으로 지어진 최초의 금강산 기행록이라는 점에서 1715년에 쓴 게 그 국문으로 쓴 거는
최초로 씌어진 금강산 기행록이랍니다. 근데 왜 금강이라고 해? 금강이라고 썼잖아요. 금강하면은 또 여기 우리 공주 금강, 제가 다닌 공주 교육대학이 금강이잖아요. 헷갈리게 왜 이렇게 써나? 그래서 금강 문화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작품은 저자가 최승범이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처본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 금강산 유산가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금강산 유산가를 만약에 경선사가 진짜로 썼다면 나름의 옛날 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아까 말했잖아요. 4가지를 바탕으로 이거를 추적해 보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한가롭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